유전 시설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건드리면 전 세계 유가가 오르고, 네. 그것도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 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유가가 오르면은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좋게 볼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중동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열전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유가가 절대 움직이지 않았고 하향 추세였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을 하겠다고 해서 하향 추세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던 유가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지금 중동 문제가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중동 관련 전문가이신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희 모셔서 저희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이스라엘의 타격 목표는 결국 이란의 핵시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점차 진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네타냐후의 꿈은 네. 핵시설 제거입니다. 네. 네, 그건 변함없습니다. 이제 이란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긴. 그러니까요, 제가 늘 하던 얘기인데요. 이란은 무조건 참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보복해서는 안 됐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누가 죽던 일단은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수모를 참았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쏜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빌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란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 게 안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네. 그걸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건드리니까 네. 그래도 참았어야 되는 건데 네. 네. 근데 헤즈볼라가 당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 선택을 한 거죠. 체면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나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생들인데 동생들이 맞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얘를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큰 걸 위해서 참아야 되느냐. 네. 근데 참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동생들이 아니 뭐 이래 이럴 게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나 이런 쪽은 알라의 신으로 뭐 이제 중동에 총 단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게 잘하면 허공에 메아리가 되겠구나. 예, 왜냐면 사실은 이란이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나스랄라가 죽은 다음에 보복하겠다. 그렇지만 대이스라엘 항쟁의 중심에는 헤즈볼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서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안 하겠구나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지없이 제가 틀렸죠. 보복을 했고 네. 그 보복의 후과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하던 패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요. 완전히 그려졌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때려도요. 왜 때렸니? 그렇게 말할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란이 예를 들자면 뭐 중동에서의 형제국을 굉장히 많이 두어서 이란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이다 이렇게 느낀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형제국이 이제, 없죠. 예, 완전 고립되는 분위기로 네. 지금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다들 무장 세력들이고요. 네. 국가는 없고 아랍 국가들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랍 국가들도 좀 확장되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통수로 아랍 국가도 걸린 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유전 시설을 때린다고 가정을 하시면은요. 네. 이란이 거기에 대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도 주변 국가들이 유전 시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를요? 네, 주변 국가들을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그 세계에 전해준 메시지 명확하죠. 만약에 우리 유전 시설을 때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도 우리가 건들 수 있고 세계 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유가를 볼모로 지금 그렇죠. 유가가 볼모죠. 이란이 굉장히 약하다는 그걸로 들리는데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란이 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그게 뭐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이란의 피해가 더 크다. 왜냐면 이란의 방공망이 약하다. 네. 근데 그랬더니 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방공망이 약해요. S300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이스라엘과 교전에서 이스라엘 S-300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S-400을 주기로 했었다가 줄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줬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S-400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러시아의 S-400에 대비해서 회피 훈련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S-400이 이스라엘이 띄울 수 있는 F-35나 F-22나 뭐 이런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피해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너희가 하면 우리는 응전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국가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데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유전을 때리면 난 남의 유전까지 보는 그러니까 걸 이스라엘 거야. 유전,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그 발전소 같은 거 다 때린다고 그러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말을 하는 게 조금씩 그 다르게 나오는데 해군수비대 사령관 중에 한 명은 야, 우리는 이란은 큰 나라고 그래서 경제센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너가 우리를 때리더라도 다른 데서 작동하지만 너희는 작은 나라 아니냐, 우리가 한번 맘먹고 너희를 때리면 니네들은 거의 마비가 될 거다.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네. 지금 유전 시설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건드리면 전 세계 유가가 오르고 네. 그것도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 나라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유가가 오르면은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좋게 볼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저항선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유전 시설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뭐 지금까지 뭐 이스라엘은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같은 그 순위파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 되게 뒤쪽에서 웃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자기네 시설이 파괴될 수 있는데요. 이란이 쳐서. 예.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은 우리 영공을 통해서 작전하는 거 반대다 하면서 영공 안 열어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 예를 들어 지금 헤즈볼라로 지금 진입을 한 거 아닙니까? 레바논으로 들어간 거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육지로 들어간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밀고 들어갈 생각인가? 그렇게 계속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네. 레바논 남부 쪽은 헤즈볼라의 중심지고 시아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헤즈볼라의 동정적인 여론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헤즈볼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이스라엘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데 더 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결국 핵심은 그 뒷단에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니까. 네, 미국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오늘 오전에 나오는 뉴스, 타전되는 뉴스를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견이 딱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백악관에서 나오는 거를 좀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합의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네타냐후 총리에게 얘기했는가, 민간인 피해 없애야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요. 네. 뭔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음. 그러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욕을 하고 있겠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참 못된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스라엘 혼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진도를 어디까지 뽑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4월 달에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름대로 움직여서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방금 군사 전문가를 만났는데 군사 전문가 말로는 작년 말에 이미 벙커버스터는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 1,500기 정도가 있고 벙커버스터가 그거에서 몇 개만 떨어뜨려도 이란의 핵시설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한 5개, 6개 정도를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면 이 핵시설이 지하에 있잖아요. 네. 거기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자동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핵시설과 이란의 핵시설과 정유시설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더 주는 거는 당장은 정유시설의 파괴입니다. 네네. 그거는 세계에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네. 최근에 이미 이란이 공격했을 때 갑자기 이제 70달러 초반하던 브렌트가 80달러까지 간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협의 없이 그대로 확전을 해버리면 민주당 정부가 진짜
한두 지역에서 표를 잃는 순간 민주당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는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는 거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해주는 말을 하나도 동조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네.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미국 대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중동 사태 불거지게 만들고 네. 유가 오르게 하면 당장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희들은 도대체 뭐를 하느냐 그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미국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중동 사태의 표심을 바꾸기에는 지금 늦었다. 중동 사태가 커지더라도 미국의 표심은 거의 확정적이다.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야, 선거 전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일 거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근데 이미 다 갖고 있는데요. 그래, 그걸 여쭤본 거야. 아까도 여쭤본 거 어느 정도 여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벙커버스터를 아직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사 전문가는 방금 만나고 왔는데요. 이미 다 받았대요. 그러면은 뭐 미국의 추가적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력으로 얘기죠.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예, 다만 이제 아마 어려운 점은 아랍 국가들이 영공을 안 열어주면 전투기가 가긴 어렵겠죠. 그럼 돌아서 가면 더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방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를 거쳐가야 됩니까? 사우디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네. 사우디가 영공 안 열어줄 겁니다. 네, 사우디가 영공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갈 수는 없죠. 그럼 사우디와 관계가 나중에 굉장히 나빠지죠. 예. 왜냐하면 사우디는 영공을 열어주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시아파래도 이슬람 형제국이 어려워지는데 뭐 약간의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절대 안 열어줄 겁니다. 이란에 보복 받을 수 있어요. 이란에 네. 보복. 그래서 지금 이란 외교장관과 사우디 외교장관이 만났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사우디가 안 열어준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순전력을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우디를 기지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원하지 않았었죠. 많은 부분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은 지금 현재 굉장히 발빠르게 주변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지금 휴전을 빨리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헤즈볼라에서 조건 없는 휴전 시사 이것도 결국 그렇죠. 조건 없는 휴전 시사인데 네. 정확하게는 내용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많이 후퇴를 했어요. 많이 후퇴를 했고, 그러니까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가자 전쟁이 끝나면은 휴전하면 우리 공격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7월 30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그 군사 사령관이자 2인자인 파드 슈크르를 암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끈해서 헤즈볼라는 가자 전쟁을 중단해도 우리는 니네 계속 공격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슨 나스랄라도 죽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하슨 나스랄라 후임도 좀 죽은 걸로 나오고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자 전쟁을 휴전하든 휴전하지 않든 그 상관없이 조건 없이 휴전에 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의향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거는 이란의 입김이 들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감안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안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절대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예.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이 레바논 남부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레바논의 시아파들은 주로 이 레바논 남부에 살아요. 네네. 남부에 사는데 헤즈볼라가 그래서 그 틈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사일이나 로켓을 날리면 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10월 7일에 전쟁 시작했고 10월 8일에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연대하겠다라는 그러한 저항의 표시로 이스라엘 북부 쪽에 미사일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마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마을이 파괴됐어요. 그게 공중 방어가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죠. 가까운 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로켓을 쏘고 그러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수면에서 국경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몇만 명이 그 피난을 갔냐면 6만 명입니다. 그건 또 뉴스에 잘 안 나오던데. 네, 6만 명이 피난을 갔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으로 확인한 건데 그건 6만 명이고요. 네네. 근데 6만 명 더 이상 될 거라는 분도 많아요. 8만에서 23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6만 명이 피난에 가서 지금 계속 뭐 텔아비브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네. 그리고 여러 친척 집에 있으면서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2명의 불만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불만 시민들이. 첫 번째 인질 가족들. 뭐 하냐? 인질 안 끌어오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북부에서 지금 피난 온 사람들은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 꼴이 말이 되느냐? 이게 우리 집을 지금 1년 동안 못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요. 하마스를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본전이에요. 음. 너 원래 못한 거고 마이너스 점수를 그냥 더하는 것뿐이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다. 네네. 근데 북부는 달라요. 북부는 헤즈볼라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정당들이.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네. 지지율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헤즈볼라 니네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지 말고 그 위에 보면 리타니 강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 국경에서 보통 한 20에서 40km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네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바논 남부 지역은 헤즈볼라가 없으면은 적어도 20에서 40km의 거리를 벌 수 있잖아요. 예. 안전하다는 얘기죠. 일종의 비문장 지대를 만들어라는 거고 예. 헤즈볼라는 웃기지 말아라. 우리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에서 왜 내가 우리가 왜? 우리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 그러면 너 맛 좀 봐라 하고 밀어 올리겠다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로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지지 세력인 시아파 사람들한테 헤즈볼라가 패배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어려웠던 거죠. 지금 이미 그 수십만 이상 지금 거기도 탈출 행렬 또는 네. 피난 행렬을 하고 그래서 계속 뭐 폭탄을 떨어뜨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동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공동화 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자,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1919년에 파리 강화회담이 열리거든요. 제1차 네.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파리 평화회담. 네. 여기에 시온주의자들이 참가를 하거든요. 네. 당시 시온주의자 2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바이즈만. 독일어를 치고는 바이즈만이 보통 와이즈만이라고 읽겠습니다. 네. 예, 하이먼 와이즈만. 이 사람이 아세톤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벤 구리온. 예,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사람. 네. 이 두 사람이 갔었을 때, 자, 우리 시온주의 국가, 팔레스타인에 만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국경을 어디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레바논 남부예요. 네. 레바논 남부를 하는 지도를 냈어요. 네. 근데 그게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끝나면 우리 어떻게 땅을 나눠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때 그 땅은 프랑스가 지배하는 레바논에 주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못 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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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레바논 남부를 시온주의자 지금 이스라엘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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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저로 얘기했죠. 네. 그리고 리타니 강이 아주 수온으로 좋거든요. 수온으로 아주 뛰어난 곳이고 아무래도 물부족인 이스라엘로서는 네. 만약에 거기까지 확보한다면 금상첨화죠. 예. 네. 물론 지금 목표는 헤즈볼라를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상한 거는 헤즈볼라를 그 위쪽까지만 몰아내면 되는데 그 위에 한 15에서 20km 더 가면은 또 강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 강까지 그 강 넘어서까지 주민들이 다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이스라엘이? 예. 그러면 도대체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 그걸 다 확보한다? 이게 그러면은 기존의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북쪽 이상으로 더 몰아보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음모론이 뭐랑 나오는 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헤즈볼라를 밀어내고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예,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레바논 남부라고 하지만 이거는 원래 시온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레바논 남부도 이스라엘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레바논 입장은 어떻습니까? 레바논 입장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레바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요. 지금 왜구들이 옛날에 왜구들이라고 그럴게요. 예, 왜구들이 네. 예, 호남 지역을 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예 그거는 뭐 호남 지역이니까 내버려두자. 구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근데 예를 들어 헤즈볼라하고 레바논의 관계도 좀 궁금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네.
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렇게 당했는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실패한 국가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순니파, 쉬아파, 그리스도인들 셋이서 나라를 나눠서 만든 겁니다. 네. 원래는 프랑스가 만든 거거든요. 프랑스가 1932년에 인구 조사를 해서 프랑스가 만들어지고 싶은 나라는 크리스찬 국가예요. 네. 근데 크리스찬들 숫자가 안 되니까 무슬림과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1932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네. 이것도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권력을 6대 5로 나눕니다. 네. 대신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권력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애초부터 인구 비례로 만든 거잖아요. 네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1932년이 레바논 최초의 인구조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있었을까요? 2차 대전 후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인구조사로 만든 나라거든요. 인구 비례로 권력을 나눠 가졌고 네. 1943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발족을 했을 때부터 이게 인구 비례로 했는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친프랑스적이고 사실 그 크리스천이 우리가 할 때 마론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마론파 크리스천 사람들은 프랑스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에 빠졌고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해방도 빨랐겠죠. 네. 아이를 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게 이슬람이 많아졌겠네요. 많아지죠. 네네. 예, 그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또 복잡해지고 그래서 1975년부터 내전에 들어가거든요. 내전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15년 동안 순니, 시아, 크리스천들이 셋이서 서로 엉기면서 싸웠어요. 실질적으로 죽이면서 싸웠어요. 네. 15년 동안 내전을 해보니까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90년에 정리를 하면서 권력을 5대 5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의원이 128명이거든요. 네네. 64명은 무슬림 쪽에서, 64명은 크리스천 쪽에서 나와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나와서 정당을 구성해서 살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그 무슬림 중에 시아파 중에 하나예요. 네네.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은 마론파 크리스찬에서 나오고요. 네. 총리는 순니파에서 나오고요.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나와요. 그러면 의견 통일이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그 중에 시아파 중에서 한 파예요. 그 중에 강경파일 것이고. 강경파이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시아파들은 헤즈볼라가 싫든 좋든 그래도 같은 파니까 후원을 하지만 네. 순니파라든지 크리스찬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이런 거죠. 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엉망되고 있어. 왜 우리가 폭탄 맞아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야, 너가 공격받으니까 우리 너 같이 싸워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이 권력의 절반을 갖고 있으면 아니, 권력의 3분의 1. 3분의 1? 네. 시아파, 순니파 이렇게까지는 안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의석으로 하면 64석이겠지만 네. 64석이지만 그렇지만 헤즈볼라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바논 군이 7만에서 8만이거든요. 정규군이. 네네. 헤즈볼라가 10만입니다. 누가 더 세겠습니까? 헤즈볼라가 더 세요. 무기도 더 좋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패한 국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역군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조국당, 네. 국힘당, 네. 민주당이 전부 다 각자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라가 되겠습니까? 네. 그게 레바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뭐 크리스찬 계열이 프랑스에 호소해서 이거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처음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왜 갑자기 프랑스가 얘기했겠습니까?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네네네. 자신들이 이미지를 좋게 하고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참 나빠요. 그럼 진짜 얘기했었어요. 이제 자기네들이 딱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제 무기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국제사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네. 국제사회 굉장히 잔인해서 이 상황에서 레바논은 지금 현재 구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고요. 네. 이스라엘의 폭격을 마음껏 막아줄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 세력도 안에서도 갈라져 있고. 네. 그 헤즈볼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은 헤즈볼라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게 좋겠네요. 이란 최선의 입장은 지금 무조건 휴전이죠.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예. 선에서 휴전. 예, 휴전. 더 들어오면은 휴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휴전. 우리도 안 할 테니까 휴전하자. 가자도 휴전. 네. 예, 레바논도 휴전. 근데 적어도 일단 가자라도 휴전. 네. 그게 이제 이란으로서는 체면이 살죠. 근데 그 쉽지 않은 어떤 트랩에 빠졌다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이란이 미사일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허튼 일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네, 그리고 경솔한 행동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만약에 우리 때리면 우리 너네 핵시설, 경유시설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직접 대화를 못하니까 아랍 국가나 미국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이란이 때린 거는 이란도 나름 굉장히 복잡한 심내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안 때리는 게 맞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난처한 사람은 새로 신임 개혁파 대통령이 된 뭐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모든 결정은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포함된 안보회의에서 하지만 대통령의 목소리는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말이 맞는 거죠. 하지만 하지 않는 게 맞았습니다. 네, 폐쇄시켜야는 계속 반대를 했었겠네요.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그게 맞습니다. 네. 안 하는 게. 그 사실은 저도 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괴롭힐 거다.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래도 하면은 안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지 승자는 이란이다. 하기야 그 유엔 총회 가서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무기를 놓을 준비가 돼 있다. 이스라엘 무기를 놓으면 우리도 무기를 놓겠다라고 분명히 유엔 총회 가서 얘기는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란 내에서 헤즈볼라가 이제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가 죽은 다음에 이란 내에서는 페제시켄의 그런 태도가 나약하다고 본 거예요. 뭐 하냐? 너 탄핵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강경파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페제스키안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국가로 도약을 하고 세계와 교역이 되는 국가가 돼서 우리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못 살겠다. 젊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분위기로 가서 페제스키안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권력 내부 역학관계에서 민주적으로 선출은 됐고 국민의 지지는 받았지만 기존 권력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힘이 훨씬 약한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군통수권이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군통수권이 있으면 하겠죠. 하지 말아라 하겠지만 군통수권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국가 최고 지도자인 이슬람 지도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건데 우리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이란은 정확하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행정부의 수반이 있고 사법부의 수반이 있고 입법부의 수반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아 그냥 그러면 공무원 수장이네요. 대통령은. 그렇죠. 공무원 수장이죠. 실질적으로. 물론 국가 서열로 2위예요. 사실 사법부나 입법부보다는 높지만 궁극적으로 그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건 무력이잖아요. 근데 무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데요. 이란 국민들만 난처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란 국민들은 난처하죠.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 이 페제시키안 전에 전 대통령이었던 로하니 대통령. 이분이 8년을 했는데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분은 중도파입니다. 개혁파도 아니고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것은 이란을 정상국가화 추진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란도 정상국가가 돼서 정상적으로 무역하면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많은 돈이 혁명수비대를 통해서 저항 세력으로 가거든요. 이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건 거야. 집이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우리한테 써야 되는데 자꾸만 친척들 나눠줘요. 나 지금 학비도 없는데. 우리 끼니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아버지 자꾸만 옆집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하냐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헤즈볼라 지원이나 저항 세력 지원하는 거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죠. 선거 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이 강력하게 선거 전에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공격 또는 이란과의 확전을 막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권리가 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는 네타냐후 지난 7월 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겨라.
꼭 이겨라라고 그랬고요. 지금도 아이 그거 걱정은 나중에 일단 핵 때리고 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얘기를 그렇죠. 했죠. 네, 권리가 있다. 예. 핵 공격 아니 뭐 예, 그렇죠. 핵시설 공격할. 예. 그런데 저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이 방어할 권리는 있지만 핵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거 미국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핵을 때리잖아요. 네. 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네. 첫째 이란이 NPT 타대할 거다. NPT 핵 비확산 협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한처럼 탈퇴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 네탄야후 총리는 그 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란의 지형을 보면 네. 특별히 테헤란 수도가 테헤란이죠. 그런 지형을 보면 핵시설 때려가지고 한두 군데가 자빠진다고 해도 이란 전체를 점령한다는 거는 거의 점령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한때 이란과 뭐 전쟁설만 나돌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급히 이란의 전문가를 하나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네. 물어봤습니다. 야 미국이 침략한다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침공할 거냐고 못한다. 이거 왜 못하냐니까 어떤 나라든 이란을 미국이 침공하려면 100만 대군 정도가 필요하대요. 이란이 워낙 험한 곳이기 때문에 산이 주변에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상륙 작전도 쉽지 않고. 네. 그런데 그거 못한다. 미국이 모든 병력을 다 가동 동원해가지고 하면 해외에 있는 미군을 다 뽑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미군이 전략 자산을 빼서 중동으로 모이면 그 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을 거고 중국은 대만을 먹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못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면전이라는 말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면전은 국가 총력전이잖아요. 네네. 지상군 포함했는데 이스라엘은 지상군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재상은 많지 않습니까? 지상군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 이란이 총 지상군을 하면 이스라엘 정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란에서 이스라엘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지상군은 들어가지 않고 공균전을 할 거거든요. 지상전은 안 됩니다. 네. 보니까는 뭐 테헤란 주변 저 만년설 산이 있더라고요. 예, 산을 있고 오는데 이게 문제는 뭐 벙커버스터가 때린다면은 문제는 아닌데 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다면은 핵시설을 다 제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아마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로 생각하는 건 미국에서 생각하는 건 그냥 군사시설만 때려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시설을 때리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만 끝난다면 다행인데 핵시설이나 유전시설을 건드리면 이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 얘기가 언급이 됐던 걸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화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벙커버스터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네. 쓸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나스랄라를 죽일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의외로 헤즈볼라가 약한 모습을 보인 거는 저는 그 삐삐 공격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삐삐 공격 3,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300명이 죽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정보망이 다 털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감당하기 어렵죠. 사실 파드 슈크르라는 장군이 죽은 것도 내부 통신망이 털려서 안전하니까 어디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고 갔는데 거기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네. 네.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이게 지금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크고 네. 중간 간부라든지 하급 간부들은 살아 있어서 유지는 되겠지만 최상부는 지금 다 제거됐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을 빨리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파괴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는 적어도 반은 파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헤즈볼라로서는 더 하기가 어렵고 이란도 지금 어떻게 도와주기 어려운 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시리아 쪽을 많이 때리고 있거든요. 네네. 어디를 때리냐면 이란 혁명 수비대에 관련된 모든 거점을 다 때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란에서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가는 무기 통로는 다 막아버린 거예요. 증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워낙에 정확해서 지금 뭐랄까 맥점들을 다 지금 네. 제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삐삐 폭탄이 참 이건 무슨 영화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그렇죠. 만한 그렇죠. 진짜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도 놀라는데 당한 사람은 더 놀랬죠. 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무슨 예.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예. 헤즈볼라가 2006년에 사실 2006년에 이스라엘이 진 거는 아니에요. 피해 상황만 보면 네. 헤즈볼라하고 레바논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에는 이스라엘군이 121명이나 죽었고 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승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승리 이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너무 얕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자신만만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마다 이란 쪽에서는 2006년 전쟁을 봐라. 이스라엘 안 된다. 이 얘기를 다 했었고 네네. 헤즈볼라를 어떤 면에서는 좀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한 부분도 있고 네. 이스라엘을 너무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삐삐는 결국 전보마이니까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은 핵심 요원일 수밖에 없을 터이고 그렇죠. 뭐 3천 명이 다쳤다면 거의 핵심 거의 전원이 당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어떤 식으로든지. 부상도 보통 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 부상 대부분 그걸 거 아니에요. 눈 부상만 됐겠습니까? 이란 레바논 대사는 눈을 실명했고요. 네. 근데 보통 삐삐를 이렇게 보다가 터지기도 하지만 네. 주머니에 있으면서 터지기도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럼 주머니에 터지면 남성의 중심 부위 다 날아간 사람도 네. 있고요. 네. 옆구리 터진 사람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무섭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동 문제 해결이 되려면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지금 현재 모든 큐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격을 받은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키고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제가 걱정되는 건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하면 이란이 아이고야 너무 세다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할 게 아니라 이란도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자존심 문제. 네, 굉장히 심하게 공격할 것 같아요.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면 전력 차이가 너무 난다. 별 차이 나죠.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전력 차이는 공군력이에요. 네. 미사일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아 근데 방어책이 더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일단 5세대 전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F-35, F-22. 네. 우리는 F-22 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F-22. 네. 이란은요? 없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게 요구했던 게 4.5세대 수호의 35를 요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수호의가 지금 이란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이란에게 방공망을 제공했다는 얘기 있거든요. S-400과 대공 방어망. 그러니까 네. 러시아판 사드요. S-400이 있고 그다음에 Su-35를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군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속수무책인 거는 헤즈볼라 공군 없잖아요. 네. 하마스 공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공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란도 공군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지상병력을 하면 당연히 이란은 많죠. 근데 지상병력을 가서 투입할 수 있는 옆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지상전으로 어딘가를 점령할 상황은 서로 아닌 거니까 네, 지금 네, 상황.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전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인데. 그러니까 제 말이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이다. 예,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이고 네. 참는 게 최선인데 그걸 못 참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이스라엘 워라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저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대선 전이냐 후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후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군요. 지금 가장 급박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신년이거든요. 아, 신년. 네. 네. 신년 10월 2일에 신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처럼 음력을 써요. 네네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음력 안 쓰지만 네. 그래서 태음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이게 항상 달라지거든요. 19년에 7번 윤달을 넘는. 네. 그런데 신년 명절이 2일부터 4일까지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10일째 되는 날. 신년 10일이 속죄의 날입니다. 욤키푸르. 속죄의 날 하루 종일 단식하는 날이에요. 네. 요 욤키푸르가 신년 10일째 되는 날인데 네. 왜 이날 하루 종일 단식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즐기기도 하지만 이전 해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런데 다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내 이름이 적힌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은 하루 종일 단식을 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기억 못한 사람들을 퉁치는 겁니다. 이거. 네네. 그래서 속죄의 날 단식이거든요. 이게 11일이에요. 오늘. 오늘이 10일이죠. 네. 내일이에요. 네. 그러면 내일 끝날 때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게 네네. 11일 우리보다 6시간 느리니까 보통 일몰이 끝나니까 네. 일몰에 끝난다 치면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자정 넘어서 아니 11일에서 12일 넘어가는 거 12일 네. 새벽쯤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공격이라는 게 레바논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이란? 그러니까 영공을 통과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네. 이스라엘이 그러면 탄도미사일 쓸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높게 가가지고 네. 비행기에 영향 안 주고 가가지고 떨어지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만난 군사 전문가는 제리코 2과 3의 탄도미사일을 써서 테헤란의 군사기지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 네. 어마어마한 충격이 클 거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암살까지 할지. 굉장히 이란이 깜짝 놀랄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할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봐요. 공격은 100%예요. 근데 시점이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필이면 12일이 토요일이죠. 네. 장 안 열릴 때네요. 그냥 유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정확히 알 수 없다. 네. 어떻게 알겠냐. 근데 우리는 유가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테니 유가 보자 하는데 쭉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해결된 거 아니다. 네. 그 석유시설 때린다면 아바단 생산시설 아니면 카르그 저장시설인데요. 네. 카르그가 하루에 석유 수출 단지거든요. 네네. 석유를 이렇게 모아서 섬에 수출하는 있는 섬이라는 네, 섬 카르그 네. 섬입니다. 네네네. 섬 이름이 카르그인데요. 네. 이 카르그의 하루에 처리량이 500만 배럴이고요. 저장량이 2천만 배럴이에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터미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여기 때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뭐 이란이 하루에 300만 배럴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거의 다 거기서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진짜 중국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세계가 이란 석유 안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연쇄적으로 예, 브렌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호르무즈를 통해서 그 수입하는 게 60%고 네. 나머지 10%는 중동 지역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하는 건데 네. 70%가 중동에서 오는데 문제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석유 전문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가만둔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막은 적은 없는데요. 네. 결사적으로 한다면 근데 봉쇄하기는 너무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걸 드러나드는 걸 굉장히 빡빡하게 감시를 하겠죠. 그랬었을 때 교문에 선도부가 있어가지고 우리 복장 단속하듯이 네네. 굉장히 엄하게 하면서 통행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야지 봉쇄했다는 얘기는 안 들을 테니까. 네. 예. 아 그게 그 이란이 원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상선 왔다 갔다 유조선 왔다 갔다 하는 걸 자기네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케미칼로 잡혔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반군. 아니에요. 우리 케미칼로 그 전에 이란에 납포됐던 거예요. 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우리가 한국 케미칼로. 어. 그래서 우리 배 잡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예, 이란이 관장하는 라인이니까 그냥 넘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야 너 그 기름 흘렸어. 거기가 그렇게 좁아요? 예, 좁아요. 아 좁습니다. 그렇게 예, 좁아요? 그래서 금 넘어갔다. 너 우리 선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하지 않더라도 네. 통행을 어렵게만 해도 그렇지. 효과는 엄청나죠. 그럼요. 그때 배 하나 옆으로 누워갖고 수에즈 운하에서 네. 난리가 났으니까. 네, 네. 쉽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초면에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얼마큼 참느냐. 음. 근데 심하면 참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거는 뭐 아무리 온건파 대통령이라도 자기네 군사시설을 때려줬다.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럼 넌 바보냐? 이렇게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형용수비대 문제니까. 네, 네, 네. 최고 지도 저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하는 거는요 핵시설 해체와 함께 이란의 정권 교체거든요. 계속 좀 그 공작을 해왔고, 그러니까 이란이 79년 체제인데 79년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했던 그거를 네. 뒤집는 거.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최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왕 지금 이렇게 전쟁 온 거 이란의 힘을 완전히 빼놓기 전에는 다시 똑같은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 끝내자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미국의 대선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려고 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야,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확대가 될지 미지수. 네, 지금 사실은 진짜 미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거기에다 이제 경제 문제가 같이 엮이게 되면 대선은 빠이빠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겠네요. 네, 미국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의 희망은 끝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공격해가지고 대선 전에 난리가 나면은요. 근데 한 달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까지 비축률도 있고 근데 하니까. 만약에 네. 예, 근데 미국의 위신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지금 미국의 아랍계 유권자들은 지금 아주 조바심이 났어요. 트럼프 되면 큰일이다. 트럼프 떨어뜨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표심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어찌 되었거나 이 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또 상당한 파란이 있겠네요. 파란이 있죠. 예, 파란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란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협상하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란은? 예, 이란은. 예, 어차피 이란은 해리스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해리스면 해리스, 트럼프면 트럼프, 우리는 다 대할 작전이 있고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쉬울 수 있다. 트럼프는 딜을 할 줄 아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난리 나기 전의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난리가 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못 될지 모르죠. 뭐 예측 불가합니다. 그렇죠. 네. 로비력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앞설 수는 없다. 없죠. 이렇게 없죠. 봐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네.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쟁이 본격화되면 이스라엘의 로비 세력, 미국에 있는 로비 세력은 가장 뭐 목숨 걸고 움직일 테니까. 네. 그리고 로비 세력이 아니더라도요. 미국은 이스라엘에 2016년부터 약속을 했어요. 2026년까지 해마다 얼마 주는 줄 아세요? 군사 원조로? 수십 조씩. 정확하게 말하면 38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5조 좀 넘어요. 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미국의 돈을 받는 나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13억 달러씩 받아요. 네. 미국이 기본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돈을 주는데 군사 협력으로요. 이스라엘이 돈 걱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 뭐 이 전쟁할 때도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수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저는 계속적으로 그 생각해요. 참는 게 맞는데, 참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란이 참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해놓고 지금 그 틀에 빠져버렸어요. 네네. 네. 아우, 굉장히 이제 파란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네. 국제 경제도 이제 원가율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 네. 11일을 기억하십시오. 네, 11일 자정. 11일이 용키푸르가 키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그 얘기예요. 용키푸르와 함께 공격이 될 거다. 네. 바로 끝나고 공격할 거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현재 격화되고 있는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점차 이란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방향성들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면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되었던 뭐 레바논이 되었든 뭐 이란이 되었던 모두가 주민들은 피해자가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우리 서강대 유료매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